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제이승김님, 그다음에 파란 하늘님이 시선 집중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항상 똑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이에 설전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 조정래 작가가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진중권 전 교수가 비판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진 전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이 문재인 대통령 딸의 일본 대학 유학권을 언급하면서 고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는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시겠다라고 hir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이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의마저 없다라고 꼬집으면서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 뉴스에 랭킹되고 하니 살맛 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진정 교수 역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들 빼고 살맛 나는 사람이 있느냐라면서 공당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저분 이 논평은 조정래 선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영예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진중권 전 교수가 여권을 비판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까지는 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으로 상당히 격하게 나서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좀 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SNS나 통해서 사실 교수 그만두고 이런 글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썼는데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 거의 다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는 그 진영에 있던 사람이 그 진영을 좀 비판하는 양식이잖아요. 예컨대입니다. 보수 진영에 있던 인사가 보수 진영을 이제 약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다루기 좋습니다. 당연히 다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뤄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갑자기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면서 또 비슷한 형식의 말을 썼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쓰던 얘기처럼 살맛 납니까? 네 세상 같지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자체가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굳이 또 이랬어야 되냐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설전 오간 적은 있지만 네, 그 당 차원에서 논평을 낸 게 이례적이다. 처음이에요 이거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김영민 의원과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조국 똘마니 건 갈 건은 이제 뭐 또 설전이 있기도 했고요. 뭐 이건 이제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원들이나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대응한 적은 몇 번 있지만, 물론 상근 부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논평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대변인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에서 또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온 논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금까지 민주당의 스탠스는 진중권 전 교수가 좀 과하게 비난을 하거나 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이렇게 당이 대응하는 것은 불을 더 키울 수 있으니 가급적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이제 속칭 판 깔아준다 이런 판단이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좀 격하게 나선 것 때문에 좀 이례적이라는 평이 좀 많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추측 중에 하나로는 아무래도 이제 조정래 선생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진중권 전 교수가 되받아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예 그 딸 이야기를 하면서 반민특위 회부돼서 처단당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단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근데 이 정도 수위의 얘기가 많았거든요. 진중권 교수가. 근데 굳이 여기서 갑자기 한 건 내용도 내용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선언을 좀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선언? 무슨 좀 선언?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건데 네. 약간 좀 불안감을 표출한 걸 수도 있어요. 저 계속 놔두다가는 안 민주당에서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쪽이 완전 저쪽 진영이다라는 형식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는 굳이 공식적으로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 보면 뭐 그냥 그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같이 서로 막 비판을 당이 이제 논평으로 비판하는 거는 개인을 사실 그런 거 아니고는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쐐기를 박자라는 이제 더 이상 차원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제 상대 진영이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하는 거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논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진중권 전 교수는 오늘 아침에도 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습니다. 공당에서 네, 일개 네티즌의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거 좀 해괴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좀 이게 진중권 전 교수가 본인을 일개 네티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본인도 공론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언론의 회자가 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또 진중권 전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지금까지 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무조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단정짓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국한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응할 수 있고 진중권 전 교수도 조정래 작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로 공론장에서 대중들이 보고 있고 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비판하는 이익을 참여하는 인사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 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만 하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뭐 선을 넘은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에서도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었을까 논평을 내더라도 훨씬 더 점잖고 품위 있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 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뭐 데이고로 위고 하이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좀 뭐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좀 낮게 수준 낮게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자. 이 미셸 오바마가 네, 예.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상기했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받으면 행위는 욕해도 사람은 욕하지 말라. 네. 이런 이야기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행위 양식 가운데 하나가 말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점에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표현에 좀 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의 그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히는 거야. 그건 당연히 어떤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고로 너는 이런 X야. 이렇게 하면서 낙인 찍는 것까지 꼭 가야 되는 것이냐. 결국은 격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는 좀 크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돼야만이 그 말싸움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면서 입장을 표출을 하고 그러면서 공론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안 쳐다보게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 보수단체가 다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인식 8.15 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치방역 규탄 및 차별금지법 저지 나라사랑 국민대회에 이 집회를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18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북쪽 세종로공원 등에서 참가자들의 2m 사이 간격을 띄우고 1000개의 의자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또 질서 유지인 129명을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집회 금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100명 이상은 집회 금지가 되어 있고요. 광화문 광장 등은 또 도심 집회 금지 구역으로 여전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다른 단체들이 300명 규모의 집회 5곳을 신고한 건도 금지 통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쉽게 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집회 주최 측에서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당분간 지금 이 비슷한 풍경이 계속 반복되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런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일관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집요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개 다죠. 집요하게 일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요? 네. 신고하고 금지 통고 받으면 소송 제기하고요. 아마 행정법원 소송은 할 겁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할 건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8.15 때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100명이가 조건을 붙여놓고 했는데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8월 달에 있었던 일이 지금 10월 달까지 겨우겨우 2.5단계 올리고 해서 지금 방역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판사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고 또 이게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지하철 탈 때 다들 그냥 타지 않느냐? 거기서 지하철 때 누가 소리 지릅니까? 누가 거기서 뭐 고함 치고 합니까? 집회에 가게 되면 항상 어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 집회를 막는 거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닌데 좀 지금 정도는 맞지 않다라는 게 법원이나 지금 당국의 생각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그렇죠.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외 집회에서 1000명이 모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완화가 된 건 아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수도권도 그대로고요. 네.
그 기준은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2m씩 거리를 두고 1,000명. 저번에도 개천절 집회 그러니까 신고를 대놓고 네, 했었죠. 똑같이 했었죠. 네,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불어 통보가 나올 걸 알면서도 지금 이제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불어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황은 변함이 그러면 없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면서도 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겠네요. 그러면 행정 독재라는 표현을 어제 쓰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이건 행정력을 가지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독재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기 위해서 이 한 몸 던진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본인들이 정치적 피해자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비슷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럼 그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에서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한 몸 바쳐서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라고 이제 웅변을 하면 국민들이 와 박수 이렇게 가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렇고 이 8.15 비대위 측만 혹은 보수 단체의 집회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집회 금지에 대한 기준, 장소와 이 시기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다른 그 단체들도 이 집회의 기준을 어기게 신고를 하면은 금지 통보가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소수만 모여가지고 다른 식으로 집회를 하겠다라는 거 그걸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로 집회 자체를 열고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준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그거를 전혀 무시를 하고 무조건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물리적으로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만 하는 또 그게 당연히 뻔히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반복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 목적이 집회 자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또 남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을 해서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네. 삼성전자가 해당 직원들을 전원 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는 해명도 뒤따랐는데요. 삼성전자는 특별감사 결과 출입증을 이제 돌려막게 하는 식으로 일부 고위 임원들이 국회 출입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썼던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감사 증인에서 삼성전자 부회장이 철회되도록 로비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터 따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편 정의당은 지금 이번 사건을 삼성전자의 국회 농단으로 규정을 하고 삼성전자의 국감 증인 채택 파행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류호정 의원이 신청해서 채택됐던 증인이 당사자에게 설명이나 통보 없이 여야 합의로 이 채택이 철회된 데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철회된 사유에 대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나오자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어서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답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어제 이제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그 문제 임원 말고 다른 뭐 변호사 임원도 그렇죠. 뭐 출입증 가지고 돌렸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들락거렸다.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급이 더 높더라. 이런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럼 그게 언론사가 발굴 취재한 게 아니라 삼성이 특별 그 감사를 벌여갖고 스스로 밝혀낸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이제 선후 관계가 취재가 들어가서 특별감사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아니면 모르죠. 한 건지 뭐 그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발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그 방송사 발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먼저 밝힌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자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좀 성숙되니까 이제 일단 보도상으로는 삼성전자가 확인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정말 순수하게 모든 것을 확인시켰으면 처음부터 이게 다 확인이 됐었어야죠. 네. 한 명이 걸리고 몇 명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추가로 확인을 해준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추가로 확인된 그 두 사람은 출입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발급받은 출입증을 돌려쓰게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좀 그러니까 밝혀졌을 경우 혹시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고위 임원이나 관련 변호사는 애초에 기록이 안 남도록 저는 편법을 쓴 게 아니냐. 포인트가 또 거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출입증 갖고 돌렸으면서 몰래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됐는데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밖에 알리면 안 되고 또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어떤 뭐 가는 게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로비나 예. 국회의원실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로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직책이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든 뭐든 임원이든.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돌려쓰기 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증 신청 마감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좀 발급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썼다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이게 조금 그 기록을 보면은 오전에 이분들이 국회의원실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원칙상은 전날 마감 시간 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당일 오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의원실에 그 협의만 구하면은 얼마든지 출입증 같이 나오는 거는 나올 저도 수가 있거든요. 출입을 몇 번 해봤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 좀 만날 뭐 일 때문에 그냥 아침에 신청서 넣으면 다 해줍니다. 뭐 15초 정도 걸려요. 10초. 근데 그거 지금 안 한 작성만 돼 거잖아요. 있으면. 그러면 네. 이건 고의적으로 이 자신의 출입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숨은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돌려쓰면서 기록도 안 남기고 가야만 됐는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명이 아닌 거잖아. 여러 명이 된다. 여러 명이 지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뭐를 했다라는 거잖아. 최소 2명. 최소 그러- 2명이에요 지금. 3명. 세 명이죠, 예. 세 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삼성의 대권 업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명이 그 동원이 돼가지고 할 정도로까지 집요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혹시 대권 업무의 결과입니까? 지금 아니, 그까지 이게 이제 그뭐 모두의 추측인 것이죠. 그 네. 대관업, 그러니까 이 사실 국정감사에서 특정 기업의 뭐 총수를 부른다거나 높은 고위 임원을 불렀을 때 기업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다른 실무 라인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했었죠. 네. 국감 때문 되면 그 재계 총수께서는 항상 해외 출장을 가십니다. 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긴급한 뭐 사유가 생긴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또 그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이렇게 막 대놓고 막 기록까지 숨겨가면서 해야 될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요. 그러니까요. 대관 업무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딴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재벌의 총수나 회장이 국감이나 어디 안 나오게 하는 거. 예, 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뭐 제일 그러니까 많이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한두에 대한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이번 건이 불거졌으니 여야에서 간사들이 합의로 철회를 그냥 했다가 아니라 왜 철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공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 국민의힘과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일종의 합의를 보고 해서 밝히고 알겠습니다. 곤란하다는 건데 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